어제 그 앞에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요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고 로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로그의 정의부터 생각을 하면 되고 지수야 우리 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던 거라 로그의 정의 생각해 볼 텐데 빠르게 정리만 하고 갑시다. 사실은 지수에서부터 온 거지 로그라는 건, 그지? 지수에다 넣을 숫자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숫자가 로그였다고요. 이거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이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2의 1제곱은 2고 2의 제곱은 4야. 그러면 이 위에 적당한 지수 올려서 3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는 없기 때문에 있긴 있을 거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근데 우리가 아는 숫자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무리수 하나를 정의한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로그이기 때문에 애초에 로그라는 건 원래 지수에 있는 숫자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둘은 같은 녀석이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중에 우리가 아는 유리수가 없어서 새로운 무리수를 정의한 거다 그랬잖아요. 로그라는 건 지수에 들어가야 될 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 실수 집어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여기에 실수 집어넣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다? 뭐였다? 밑이 0보다 커야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로그에도 이것 때문에 파생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총 3개. 밑 조건 2개랑 진수 조건 하나. 밑 조건 뭐였다? 응?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이렇게지.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지수 법칙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에다가 무리수 넣을 거기 때문에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바람에 밑 조건인 a가 0보다 커요. 이거 생긴 거고 또 얘 때문에 생겨난 효과로 b가 0보다 커지죠. 양수를 몇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 더하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파생된 녀석이 요 녀석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 진수 조건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는 거다. 그랬고 요거는 이제 로그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a가 1이면 1의 x제곱은 이란 소리니까 b도 자동으로 1이 될 수밖에 없고 a가 1이면 b도 1인데 그럼 x라는 게 로그 1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애초에 로그는 이 로그라는 건 로그 a의 b는 a의 x제곱이 b다. 즉 a를 몇 번 곱해야 b가 되니 그 얘기거든.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될까라고 물어보면 크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1은 한 번 곱해도 1인데 100번 곱해도 1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로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1은 쓰지 말자.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식이 이 로그 a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항상 기억하시고 단순히 로그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그래프 그릴 때도 필요하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꼭 나오죠. 이거 생각 안 하면 틀릴 거라고요. 지수는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로그는 밑 조건, 진수 조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거 틀리시면 뭐 욕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연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볼 텐데 로그끼리 더 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밑부터 봐야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로그라는 건 애초에 지수에 있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소리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려면 당연히 밑이 같아야 돼.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죠? 나중에 내신할 때 여러분 이거 더 본격적으로 연습장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증명하는 건 다 지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본다고? 그럼 로그 A의 X가 P란 이야기니까 요 로그 풀어 제끼면 A의 P제곱이 X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로그 a의 y가 q 이렇게 생겼으니까 a의 q제곱은 y다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식 두 개를 곱할 거라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곱하면 a의 p 더하기 q 되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한 거야.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기가 된 거거든. 우변은 누구냐면 x 곱하기 y인데 얘를 다시 로그로 나타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p 더하기 q는 로그 a의 x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의 p 플러스 q제곱이 xy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pq가 원래 누구였다고? 이거랑 이거였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증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지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로그의 연산은 전부 다 지수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애초에 로그는 지수에서부터 온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하는 거, 빼는 거, 뭐 이 안에 지수 안에 진수 안에 지수 들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밑변환까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더하는 거, 빼는 거 나왔고 빼는 것도 나오죠.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얘는 밑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로그의 연산 중에도 더하는 거 빼는 거 말고 뭐 연산은 원래 사칙 연산이잖아. 곱하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죠. 곱하는 거 뭐야? 곱하는 거 어디서 나왔어? 로그끼리 곱하는 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거지. 뭐다 이거? 로그 a의 c다. 밑변환 할 때 나오던 거죠. 밑변환 할 때 나오던 거라고. 그래서 여기 b 하나랑 b 하나가 약분되지. 그러니까 로그끼리 곱하는 게 만약에 나오면 대부분 로그끼리의 곱은 사실은 별로 나올 일이 없지만 로그랑 로그를 곱해야 되는 경우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든지 할 수 있으면 누구라고?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되듯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런 경우에 로그의 곱이 나오고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나누기 하는 경우 있어. 로그 a의 b랑 로그 a의 c를 나눌 거야.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눠야 돼요. 얘 뭐 되게? 로그 a의 야 성지도 않는데 이거 뭐야? 밑변환 거꾸로 한 거야. 밑변환 거꾸로 한 거라고. 요 녀석을 밑변환을 우리가 보통 하면 로그 a의 c, 로그 a의 b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거 지금 나누기라고 나누기. 로그 a의 b 나누기 로그 ac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밑변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다 사실은. 이거 로그 a의 b를 이쪽으로 넘기면 로그 b의 c가 로그 a의 b 분의 로그 a의 c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거 둘 나누기 하고 있는 거야. 나누면 이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결국 밑변환 공식 하나를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붙이냐에 따라서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되고 막 하는 거지 뭐. 그죠? 어쨌든 로그의 사칙 연산 굳이 따지자면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밑변환 공식 가지고 쓰시면 곱하는 거 나누는 것까지 다 쓸모 있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또 자주 나오는 녀석은 이런 거지. 로그 a x m제곱 할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거 앞으로 나가서 로그 ax 이렇게 생길 거고 밑변환이랑 섞으면 a의 m제곱 b의 n제곱 얘는 요거 둘 다 앞으로 나가서 n분의 n 로그 a의 b 뭐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고 또 로그 b의 a라는 건 로그 a의 b 분의 1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꾸면 서로 역수되더라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애들이 다 로그 연산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요 정도는 어색하지 않게 이제 약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거 할 때마다 사실은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로그 계산을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4를 더하면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위에 뭐 로그라는 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로그 함수 하러 가서 자주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문제를 몇 개 보자면 다른 건 됐고요. 16번, 17번 이런 건 해보시고
18번 같은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순진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미조건, 진수조건 순진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됐고. 19번도 마찬가지. 로그 부등, 엄밀히 따지면 로그 부등식인데 뭐 미시 2분의 1로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진수만 비교하면 되고 뭐 물어보려고 나온 거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에다가 진수 조건까지 생각하는 거죠. fx, gx 둘 다 0보다 큰 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그지? 뭐 그런 거 물어보려고 나온 거고요. 20번 그냥 막 계산하는 거지. 그죠? 산수 문제입니다. 21번, 22번 다 밑변환하고 관련된 산수 문제들이에요. 23번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산수 문제들이어서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잘 안 된다 싶으면 얘기하시고요. 17페이지에 가서 보면 얘도 뭐 어려운 건 없을 뭐 풀만 할 것 같은데 25번 이런 게 좀 골치 아프려나?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다 곱셈 공식하고 관련된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이것도 그냥 짧게 얘기할까요? 딱 이 문제에만 국한돼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야를 좀 넓히자는 의미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있죠. 하나는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지?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에 뭐 뭘 쓰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곱셈 공식의 변형을 많이 쓰죠. 바꾸면 어떻게 돼? 곱셈 공식 가지고 얘를 바꾸면 성재야 너에게 명예회복의 시간을 주겠어. 빼기 3ab. 내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원래는 명예회복의 시간을 주고 모르면 욕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식을 이렇게 바꾸면 결국 이 둘의 더하기나 이 둘의 곱하기로 이루어진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가 좀 예쁜 숫자, 간단한 숫자면 얘를 고지고대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로그 5의 세제곱이랑 로그 2의 세제곱이야. 이건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1이잖아요. 더하면 1이야. 너무 예쁜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서 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나중 되면 좀 더 복잡하게 생긴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이나 곱이 간단한 경우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요. 뭐 얘뿐만 아니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얘를 갖다 쓰는 경우도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저 곱셈 공식의 변형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승부수 문제 몇 개 있는데 26번은 뭐 눈썰미 밑에 많이 써 있어서 됐고요. 27번 보겠습니다. 밑에 해결의 실마리 없는 걸 줄까?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죠. 그걸 보고 풀게 되잖아. 산수만 자꾸 하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사고를 하라 말이야, 성재야. 이 문제 왜 골랐냐면 자, 뭐 앞에 이런 건 일부러 복잡해 보기라고 막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분의 1에 로그 2의 루트 n 이것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래.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뒤에 몇 개 더 있어서 연결은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문제를 딱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40 이하의 n도 자연수거든? 그죠? n도 자연수, 40 이하의 자연수. 근데 요 n은 알파벳이 딱 박혀있는 n이잖아요. 40 이하래. 정 안 되면 노가다라도 해야 되는데 이 n 가지고 괴롭히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 괴롭히셔야 돼요. 이름 안 달려있는 알파벳 부여되어 있지 않은 자연수. 이게 대부분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 몇 년 전에. 요즘은 좀 다른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자연수 n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니?를 물어보면서 문제 안에 보면 또 다른 정수나 자연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냐면 이 자연수가 키워드고요. 요 자연수를 가지고 약간 노가다 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K라고 주고 K라는 미수를 두고 눈으로만 잠깐 다른 문제도 보고 갈게요. 42번. 42번 문제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이것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n을 합을 구하세요. 인데 이것도 키워드는 누구냐면 그 중간에 써 있는 정수 있죠? 4 로그 어쩌구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할 때 그 정수, 그놈이 키워드인 거야. 그놈을 괴롭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놈한테 뭔가 숫자를 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4번도 볼게요. 44번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n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 누굴 괴롭힐 거냐면 박스 안에 로그 2와 로그 2는 같은 자연수이고 그 자연수를 괴롭혀야 돼요. 로그와 로그가 같은 자연수이다 했을 때 그 자연수를 K라고 두고 걔를 괴롭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괴롭힌다는 건 그 K랑 N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건데 물어보고 있는 건 자연수 n의 개수 찾으세요 이지만 누굴 괴롭힐 거라고? 얘를 괴롭힐 거라고요. n의 개수 찾으려면 얘를 K라고 두고 이 녀석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K다 라고 해서 n하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죠. 얘는 뭐 곧대로 그냥 K이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되고요. 미시 4하고 2하고 두 개 있는데 누가 편할 것 같아요? 4가 편하죠? 2분의 1이잖아요. 얘 여기다 그냥 주면 되잖아. 로그 4에 2의 n제곱 나누기 루트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싸우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요거 n제곱이고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n에 2분의 3제곱이 4의 k제곱 이렇게 생겼죠. 근데 n이 자연수 그랬는데 이런 거 달려있는 게 약간 보기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양변 제곱해서 얘도 날리면 되죠. 4 곱하기 n의 세제곱이 4의 2k 뭐 이런 거? 4 1로 넘겨? n의 세제곱이 4의 2k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그죠? n에다 자연수 넣고 싶다고 했는데 n을 괴롭히면 안 되고 누굴 괴롭힌다고? 얘를 괴롭힌다고. n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4의 3분의 2k 마이너스 1이에요. 뭐 하면 돼? 그치? 얘가 자연수면 되죠. 그지? n이 물론 얘가 이제 4여서 사실은 요게 분모가 2인 유리수여도 되긴 하거든요. 좀 더 정확히는 2의 3분의 요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자연수면 되는 거지. 그죠? 미술 소수를 만들면 얘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K를 괴롭히는 겁니다. K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보면 4K-2가 분자니까 얘가 3의 배수면 되는구나. 그래서 K에다가 이제 적당한 숫자들 넣어보는 거죠. 뭐 넣어야 되냐? 3의 배수 되려면 2? 아니 2 맞죠? K2부터 넣으면 되죠. 제일 작은 K는 2잖아. 그 다음은 5겠지 뭐. 분모가 3인데. 뭐야 이 반응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K가 2, 5, 8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요 문제는 이건 뭐 답이야. 답이니까 지우고. 요 문제는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녀석에다가 알파벳 무언가를 부여해서 문제에서 말해준 자연수랑 말로만 써있는 자연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중에 아까 42번하고 44번 얘기했는데 42번은 거의 비슷하고요. 맨 뒤에 있는 거지만 44번 먼저 보고 나머지 애들을 볼게요. 문제 아직 안 본 사람은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이게 꽤 오래 고민하셔야 뭔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젠장 이렇게 되거든요.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죠? 실제로. 언제 나온 건지 잘 기억이 안 나. 몇 년도 문제인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말했지만 중요한 건 누구냐면 알파벳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이 자연수라는 녀석. 이 녀석이 주로 키워드고요. 그래서 얘를 K라고 두고 물어보고 있는 건 N이니까 N하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A, B가 껴있거든. 이 식에 주어져 있는 알파벳은 A랑 B랑 N이잖아요. 거기에 나는 K까지 넣었다고. 그게 식이 이 문자가 4개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4개의 식을 4개의 문자 중에서 A, B를 잘 괴롭혀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N하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해서 K를 괴롭혀서 22하의 N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같아요잖아. A랑 B는 둘이 다른 숫자예요. 둘이 빼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A하고 B는 둘이 다른 녀석인데 어쨌든 진수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일단 눈에 띄는 건 이 녀석이에요. 이렇게. 물론 다 해보면 둘 다 2의 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얘부터 살펴보면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말한 것처럼 B-N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0이에요.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가 N과 같더라. 이게 A, B랑 N 사이의 관계식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A랑 B랑 N 사이의 관계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가 섞여 있는데 키워드는 누구야? 이거야, K. 그래서 요거 뭐 여기다 넣든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N 자리에 A, B를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B에 B 곱하고 B 제곱을 한 게 2의 K 제곱이래요. 그럼 B 제곱 둘은 날라가죠. 누가 남아요? A 곱하기 B가 2의 K 제곱이다 라는 거 남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N이고 A 곱하기 B는 2의 K제곱이고 A, B랑 N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거기에 이거 만족하는 실수 A, B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거는 그 해설이나 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 여기서부터 이제 손대는 방법은 좀 다른데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주로 그림 그려서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 B 가지고. 식으로 푸는 건 밑에 보면 식으로 푸는 얘기 막 나와요. 방정식 만들어서. 근데 그건 밑에 해결의 실마리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A, B 가지고 그래프 그릴 건데 마치 이렇게 생긴 여기다 할까? 이렇게 생긴 좌표축이 있는 거야. 실수 A, B가 존재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A축, 요거를 B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축, B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을 좀 나타내 볼 텐데 얘부터 B-A가 0보다 크대요. 이거 지금 얘가 마치 Y축처럼 생겼고 얘가 마치 X축처럼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 놈 가지고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A 더하기 2분의 N이다. 마치 Y가 X보다 커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A, B는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A 좌표랑 B 좌표를 비교해서 B 좌표가 더 크대. 요 선상에 존재하는 애들은 A 좌표, B 좌표가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B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위쪽 영역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식에 따르자면 Y가 X 더하기 2분의 B보다 작은 거니까 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다고 보면 이거보다는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2분의 N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에 A, B라는 녀석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A, B랑 N 사이의 관계식이 누구였다고? 이거였다고. 얘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처럼 생겼죠? 여기가 2분의 n이면 여기가 n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A, B가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A, B가 존재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있다고. 요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실제로 A, B가 존재하는 직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여기 뚫려 있고 여기 색칠된 상태로 요 선상에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A, B라는 점이.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 걸쳐서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요 직선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요 선상 어딘가에 A, B가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이거 문자 하나를 줄이면 되거든. B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A랑 B랑 N 사이의 관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또 하나 누구냐면 A랑 B랑 K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이것도 A축, B축이라고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B는 A분의 2K야. 이거 뭐야 이거?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점근선이 A는 0, B는 0.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라고요. A, B는 여기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이 유리함수 곡선이랑 만나야겠죠?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실수 AB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유리함수 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기면 존재하는 거라고요. 얘는 점근선이 A축, B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지. 만나고 있는 중이니까 땡큐 그런 이야기인데 K의 값이 변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밖으로 밀려나지. 그러니까 K가 커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K가 작아지면 요 점을 지나가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요 때랑 요 때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을 볼 건데 요 점의 좌표 살펴보면 요 점의 좌표요. 아이고 씨. 요 직선은 요 녀석이고 요 직선은 요 녀석이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B는 A 더하기 2분의 N.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살펴보면 4분의 N, 4분의 3N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 살펴보면 얘는 2분의 N, 2분의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유리함수 곡선은 x에다 4분의 n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는 4분의 3n이거나 그거보다 커야 돼요. 2분의 n을 집어넣으면 2분의 n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다가 넣을 거라고. x에다 4분의 n을 집어넣으면 이건 4분의 3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에다 2분의 n을 집어넣으면 이건 2분의 n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같으면 안 되고 얘는 같아도 돼요. 여기는 색이 칠해져 있고 여기는 뚫려 있거든. 이게 뭐냐면 n이랑 k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얘 1위로 넘기면 파란색 잘 안 보이죠? 1위로 넘기면 16분의 3n 제곱이 2의 k 제곱이고요. 얘 1위로 넘기면 4n 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k의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가능한 n이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되고 16분의가 보기 싫으면 세 군데다 다 16을 곱해서 3n 제곱이랑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k에 1, 2, 3, 4 집어넣으면서 n을 찾으셔도 되고 어차피 n이 궁금한 거면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드셔도 돼요. n 제곱을 가운데다 두겠다는 거야. 그럼 1위로 넘어가 보면 이게 3분의 2의 k 더하기 4제곱이고 이쪽으로 가면 4분의 2의 k 더하기 4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k에 1, 2, 3, 4 넣어서 만족하는 n이 누구 있는지를 찾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k가 한 6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k에 1, 2, 3, 4, 5, 6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온다는 건 7부터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k에 7 집어넣어봐. k에 7을 집어넣으면 2의 11제곱을 4로 나누죠. 4로 나누는 건 그냥 9제곱이지. 2의 9제곱이잖아. 맞아? 2의 9제곱이면 510이잖아요. 510이면 2의 9제곱? 그러면 n은 뭐여야 돼? 아무튼 20 이하의 자연수라는데 40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k에 7은 넣어봤자 어차피 터진다고. 400보다 큰 거밖에 20보다 큰 숫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7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n처럼 1, 2, 3, 4 해서 20까지 넣을 게 아니라 k에 1, 2, 3, 4, 5, 6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n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드는 식은 요 녀석이다.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뭐 어쨌든 식을 만들어서 노가다 하는 거고 만드는 과정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엔 n이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건 20 이하의 자연수 n인데 이 n을 괴롭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알파벳 안 준 이 자연수라는 말 있죠. 요 녀석을 괴롭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한테 알파벳을 부여해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아마 a와 b가 매개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낸 식들이 이건 문제에 주어진 식 어디 갔어? 요거 찾은 식 요거 만들어낸 식. 그래서 얘네들 섞어서 A, B랑 N 사이의 관계식 찾는 거고 요게 A, B랑 K 사이의 관계식이고 그 A, B를 이용해서 N이랑 K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로 푸는데 밑에 해결의 실마리 보시면 이렇게 대수적으로 방정식의 해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 진짜 순전히 개인의 취향이고요. 저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보통은 싫어하죠. 그래서 이걸 한 거고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하셔야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거 글이 많이 써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되는데 스스로 풀면서 약간 루트를 만들어 보라고. 큰 그림을 그려보면 계속 강조하는 거야.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산수만 계속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어느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푸셔야 그래야 뭔가 길이 보입니다. 눈앞에 산수만 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42번 뭐였지? 이건 뭐 거의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시간이 애매하네. 왜 빨리빨리 말로만 할게요. 32번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 각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고요. 안 되면 금요일 날 와서 꼭 질문하세요. 이거 한 번 볼 거 아니고요. 여러 번 볼 거라서. 이 중에 막 몇 개 뽑아서 시험 보고 할 겁니다. 32번. 얘도 그래프 이용해서 숫자 3개 비교하세요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프가 주어지기를 미시 10인 로그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ABC를 그냥 보란 이야기 아니죠. 미시 10인 로그 씌워서 보란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프를 이용하세요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를 씌우잖아. 그래서 A에다가 A가 지금 누구냐면 A 더하기 1에 A분의 1제곱이야. 여기에 미시 10인 로그를 씌운다고요. 그러면 이거 A분의 1에 로그 A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죠.
그 옆엔 뭐 b분의 1에 로그 b의 1. 근데 이걸 보고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이걸 도대체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보란 이야기예요. 주어진 식이 누구냐면 주어진 그래프가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그럼 지금 a분의 로그 a 더하기 1이라는 건 이 뒤에 누가 생략된 거예요? 빼기 0이랑 빼기 0이 생략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0,0에서 a, 로그 a 더하기 1까지의 평균변 기울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지금 이거 그래프 그려져 있다면서 나와 있기를 이렇게 생겼잖아. 0,0에서 a, 로그 a 더하기 1까지의 기울기라고요. 이거 기울기. b는 이거보다 더 크다며.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긴 자꾸 평균변에 기울기라고요. 이렇게 생긴 기울기랑 이렇게 생긴 기울기야.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인 녀석이랑 B인 녀석을 비교해보면 A인 녀석이 더 클 거다.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직접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가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 대부분 대소 비교하는 문제 중에 이런 거 꽤 많이 나오니까 저기 문제집에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죠. 보시고 39번. 하하. 이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너무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여서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시면 안 된다는데 보고 있냐.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걸 보지 않고 푸셔야 되는데 물론 이걸 본다고 해도 약간 헷갈릴 게 뭐 있어. 헷갈릴 게 없어. 이거 보지 말고 푸셔야 돼요.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리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40번. 41번도 봐야 되는데. 40번. (40번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냐면 자연수 m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대요. a, b라는 순서상 만들어 보세요인데 a랑 b랑 m 사이의 관계식이라면서 나온 게 2의 a제곱이 b분의 m이래. 얘는 m에다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가능한 a, b를 찾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니네 놀리려고 이렇게 나온 식이고 얘는 바꿔야죠. b를 저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m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a,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쌍이나 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a하고 b는 둘 다 자연수 그랬으니까 요거도 자연수고 요거도 자연수여야 돼. 근데 약간 소인수분해한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물론 b가 자연수라고 했지 소수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번에 보시면 a4가 나왔는데 a4라는 건 m이 4란 이야기잖아. 그럼 이 4를 2의 a제곱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순서쌍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a에 자연수 넣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a에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당연히 1이고요. 그랬을 때 b는 2가 와야겠죠. 그래야 4가 되잖아.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지. a에 2를 넣어도 되잖아. 그럼 b가 1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억번은 여러분한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기보다 하나의 예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니은부터 갈 건데 니은에 뭐래? m이 2의 k제곱이래. 이거부터 할까요? A12? A12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12라는 숫자도 2의 a제곱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아니지.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는 건데 a에다 자연수 넣자는 거야. 넣을 수 있는 자연수. 제일 작은 건 당연히 1일 테고요. 제일 큰 건 뭐까지 넣을 수 있니?
뭐 4는 아니고 2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가 만약에 1이면 B는 6이면 되잖아요. 이건 소수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 A가 2면 4니까 B는 3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총 두 쌍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다 그런 소리인 거지. 그죠? 하나 더 할까? 오늘 며칠이야? 15는 안 되는데. 16?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그지? A에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야? A만 정해지면 B는 따라오는 거야. A만 정하면 되죠. A가 뭔데? 도대체 2가 몇 개이니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자연수 1부터 이 녀석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몇 개까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라는 건 결국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와 같구나. 그죠? 그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니은이야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디귿 뭐 물어보는 거야? AM의 원소가 하나래. 무슨 소리야? 소인수분해 했더니 2가 딸랑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거잖아. 이거 만족하는 순서쌍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2의 1제곱하고 끝났다는 얘기야. 숫자는 숫자인데 2가 하나밖에 없어. 즉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니야. 그런 소리인 거지. 소인수분해해서 2가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뭐지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자. 41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라고 나왔죠.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 예를 들어라는 건 설명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줄게, 그런 소리야. 그래서 F6이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이 6이란 얘기니까 6의 k분의 4제곱,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자연수 되도록 하는 k 찾으세요인데 밑이 6이야. 소수는 아니지만 제곱수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k는 4의 약수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k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4야. 그래서 얘가 3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그 말은 밑에 오는 숫자가 만약에 n이 8 이런 숫자였으면 이거 8의 k분의 4거든. 이건 2의 k분의 12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 k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아까보다 많아지죠. 12의 약수가 들어가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 거듭... 깜짝이야. 밑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거듭 제곱수라면 여기 지수에 있는 분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k에 넣을 수 있는 숫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분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거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넣을 n을 a의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의 k분의 4제곱이라는 건 a의 k분의 4b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 4b의 약수의 개수가 8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b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답을 내보는 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노가다 해서 푸는 것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는 거 괜찮거든요. 이런 어려운 종류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구나. 노가다 해서 이런 패턴을 찾으라고 나오는 거야.